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드디어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무려 2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중고 서점에서 거래가 되었던 책이죠. 최근 출간되자마자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기록한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출판사 나비스쿨. 저는 이 책을 곧 30만 유튜버이신 북튜버 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책추남님께서 무려 100번도 넘게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이 책이 그냥 쓱 보기에는 굉장히 뻔하고 쉬운 말들로 엮어진 책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새로 이해하고 보게 되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귀한 책을 재출간해 주신 책추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자이신 사이토 히토리 씨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드린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2005년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2002년에는 2위, 1997년과 2003년에는 1위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낸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마루칸의 창업자로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상한 사람이 쓴 성공 법칙,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등 여러 책을 써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책 맨 앞장에는 여기까지 소개글이 적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전혀 하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모두가 순수한 사업소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앞서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나 그릇,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이런 책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티엔콩 사이토 히토리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죠.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죠. 운의 파동.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론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계기로 저에게는 정말 운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들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회사나 아내에 대해 언제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도망가고 다음 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도약의 기회. 사람들의 눈에는 난관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관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며 머리를 싸매겠죠. 하지만 제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단언하는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때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요.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르죠.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을 배달해주는 이들이니 언제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람들이라면 모두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겐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부부의 숙명. 흔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부가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부부란 세상에서 가장 다른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기에 원래는 매력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잠깐 사이를 좋게 만들어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신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판단력이 돌아오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면이 특히 더 두드러져 보이죠. 게으른 걸 질색하는데 남편이 딱 그렇다거나 속 좁은 걸 싫어하는데 아내가 잔소리꾼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과 왜 결혼한 거지? 내심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고민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죠.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마음은 곧 따라온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이 있는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죠.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사회에 진출하면 책을 거의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티니라는 칵테일은 진과 베르무트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절대 마티니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독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티니를 아이디어로 바꿔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소설이니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면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춰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대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지를 얻은 인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요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훌륭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상사나 동료, 부하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려주자.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책과 텔레비전. 독서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제로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제로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공짜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도 공짜로 받는 것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짜로 독서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가 유익한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내어 책을 사서 보도록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문장, 즉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저는 크게 와닿고 도움이 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마치 내 것으로 씹어먹으려는 우리가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야 한다는, 잘해야 한다는 이런 노력과 긴장을 내려놓고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 저자의 진동수에 우리를 맞춰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확실히
삶을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 어차피 다 잘 될 거다. 이미 충분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느끼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고요. 에너지나 이런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 이러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과 강요가 저는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히토리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아. 부자면 부자라서 좋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참 따뜻한 할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